안녕하십니까. 저는 권순욱입니다. 저는 윤갑입니다. 네. 저희 둘은 정치 신세계, 팟캐스트 정치 신세계를 올해 1월부터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신세계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오래된 노빠죠. 네, 그렇죠. 네. 오래된 노빠인데 참여정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말 수많은 비판적 지지자들 네. 속에 갇혀 있었죠. 네. 저희는 뭐 그 안에서 나름의 어떻게 보면은 문현 오빠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비판적 지지라는 게 너무 대세라서 결국은 지켜드리지 못했고 그 부채의식을 늘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혜성같이 등장을 했고 정치 신세계라는 팟캐스트를 하면서 대선 기간 만이라더라도 어떻게든 좀 지켜드리려고 이렇게 시작하게 된 팟캐스트입니다. 근데 노빠 정체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학습이 좀 부진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빠 정체성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친노라고 하면 다 좋게 봐준 거야. 네네. 예, 그래서 사실 친노 정치인 중에 문재인 대통령도 있었고,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람 보는 눈이 좀 네. 부족했지.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던 패러다임으로 또 다시 문재인 대통령을 저희는 꿈꿨었는데 사실은 노무현과 문재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고 사실은 완전하게 문재인의 패러다임, 문재인의 프레임으로 정치를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지체되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이전에 사실 우리가 최후의 지지자라는 노무현 대통령 2008년에 퇴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퇴임 당시에 소위 노빠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고립된 사람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로 남아있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고립감을 갖고 살았던 시간들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노무현 대통령을 알아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지지한다. 그래서 최후의 지지자를 자처했고, 그러다가 대통령 돌아가시고 정말 충격 속에 살았죠. 네, 충격 속에서 살다가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 또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고 나름 어떻게 그때도 또 사이트 만들고 네. 저는 또 언론사로 다시 되돌아가서 나라도 좋은 기사를 제대로 된 기사를 써야겠다. 그래서 언론사로 다시 되돌아가서 대선을 치렀지만 부정선거 끝에 또 패배를 했습니다. 저희는 노무현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는 문재인 시대에 이르기까지 되게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해봤었어요. 예를 들어서 월간지도 만들어봤었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대한 언론인 데일리 서프라이즈도 예. 진행했었고 서프라이즈라는 사이트도 지켜봤고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사실 모든 것들이 진행하다가 질이 멸렬하게 끝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미디어들을 구독해 주시고 지켜 주실 지지자분들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여러분들은 이제 한경호 문제를 너무 이제 당연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2008년 대통령님 퇴임하시고 나서부터 그 전부터 한경호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죠. 문제 제기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살아 계실 때 그 홈페이지 안에서조차 사실 한경호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수의 목소리를 점하지 못했습니다. 네. 오히려 저처럼 한경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그 분열주의자로 좀 비판을 당했죠. 비판을 당하고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뭐 언론사 만들다가 실패하고 언론사 들어가서 좋은 기사로 뭐 해봤지만 그것도 결국 제도권 언론의 한계 속에서 갇혀 있었고
그렇게 지내다가 우리가 정치 신세계를 네. 같이 우연찮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험 방송하고 올해 1월부터 정식으로 이제 정치 신세계를 해서 과거에 이제 노빠라는 그 정체성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문골 오솔이라고 하는 분들에 비해서 지지난이었죠. 네. 학습 지지난. 네, 학습 지체 현상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시대를 못 따라간 거죠. 그동안 그 세월의 간극 동안. 그래서 충돌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소위 문빠들하고 싸우기도 했었어요. 네. 안희정 지사 네. 감싸다가. 정체성 얘기로 좀 넘어가야 네.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뉴비씨나 정치 신세계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향하지 않을까. 지금 지지자들이나 청취자 혹은 시청자들을 저버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그 새로운 대한 미디어가 항상 어떻게 보면 수구 진영으로 귀향하거나 또 손을 잡거나 그쪽으로 전향하는 케이스는 별로 없습니다. 보통 어디서 망가지냐면은 범진보 진영이라는 프레임에 놀아나게 되죠. 그래서 영향력을 좀 더 키우고 좀 더 동지가 많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너무 세력이 적어서 망했던 게 아닐까? 라고 하면서 진보 진영에 손을 내밀고 그 과정에서 보통 정체성을 잃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정치적인 리더를 흔들게 되는 케이스에 많이 빠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정의당을 바라보는 시각이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정의당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유시민바, 유바 생활도 했는데 그쪽 사람들은 일부 또 정의당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저를 엄청나게 뒤에서 씻고 있다고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과거 한때 같은 뜻을 가졌던 사람 입장에서 정의당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제가 굉장히 못마땅하게 비춰질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하지만 저는 지금 선을 단호하게 지금 그은 게 뭐냐. 한경호와 정의당이 오히려 둘은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런데 한경호 정의당과 우리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않겠다는 어떤 의지, 노력, 그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정의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한경호를 비판하고, 그리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당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미디어 쪽을 보면 그 목소리를 담아내줄 수 있는 미디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언론 쪽에서만 쭉 오랫동안 생활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대한미디어라고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도 월간 온오프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담는 시도를 하다가 망해버렸고, 뭐 그 뒤에 또 하나 또 시도하다가 또 잘 안 됐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치 신세계를 바탕으로 출발을 해서 같은 정체성을 가진 UBC라는 매체를 만들었는데요.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은 버티고 살아남아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언론 매체 만드는 게 꿈이고요. 지금 소박하게 시작을 했지만 저희들도 내년 1년이라는 시간이 차면은 포탈 등록도 시도를 할 거고, 어쨌든 기존 언론과 대등하게 싸우기는 힘들겠지만 우리 목소리가 그래도 언론 기사를 통해서 나가는 거, 그 통로가 바로 UBC라는 거, 이거 하나 만들어내는 게 제 인생의 마지막 꿈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퇴임 후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구 진영의 언론이 흔들기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지만 진보 진영,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진보 진영의 언론들이 자기를 흔들 때 정말 좌절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비극에도 진보 진영의 책임이 훨씬 더 큰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보 진영과 함께 가려는 유혹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결국 우리 진영을 대표하는 언론들의 페인 포인트였거든요.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문 대통령
퇴임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민주진영 그리고 노무현의 후예 그리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그 정체성을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치 신세계도 마찬가지고 UBC도 그러한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최후의 지지자로 살았던 그 정신으로 문재인 최후의 지지자로, 그리고 그때보다는 더 강력하게, 그때는 우리 미디어가 없었지만 그래도 UBC라는 미디어가 하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지지자를 자처했고, 그러다가 대통령 돌아가시고 정말 충격 속에 살았죠. 네, 충격 속에서 살다가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 또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고 나름 어떻게 그때도 또 사이트 만들고, 네. 저는 또 언론사로 다시 되돌아가서 나라도 좋은 기사를, 제대로 된 기사를 써야겠다. 그래서 언론사로 다시 되돌아가서 대선을 치렀지만 부정선거 끝에 또 패배를 했습니다. 저희는 노무현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는 문재인 시대에 이르기까지 되게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해봤었어요. 예를 들어서 월간지도 만들어봤었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대한 언론인 데일리 서프라이즈도 예. 진행했었고, 서프라이즈라는 사이트 그 부채의식을 늘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혜성같이 등장을 했고, 정치 신세계라는 팟캐스트를 하면서 대선 기간 많이 가더라도 어떻게든 좀 지켜드리려고 이렇게 시작하게 된 팟캐스트입니다. 근데 노파 정체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학습이 좀 부진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파 정체성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친노라고 하면 다 좋게 봐준 거야. 네네. 예, 그래서 사실 친노 정치인 중에 문재인 대통령도 있었고,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람 보는 눈이 좀 네. 부족했지.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던 패러다임으로 또 다시 문재인 대통령을 안녕하십니까. 저는 권순욱입니다. 저는 윤갑입니다. 네. 저희 둘은 정치 신세계, 팟캐스트 정치 신세계를 올해 1월부터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신세계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오래된 노빠죠. 네, 그렇죠. 네. 오래된 노빠인데 참여정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말 수많은 비판적 지지자들 네. 속에 갇혀 있었죠. 네. 저희는 뭐 그 안에서 나름의 그 어떻게 보면은 문현 오빠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비판적 지지라는 게 너무 대세라서 결국은 지켜드리지 못했고, 또 지켜봤고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사실 모든 것들이 진행하다가 질이 멸렬하게 끝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미디어들을 구독해 주시고 지켜주실 지지자분들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여러분들은 이제 한경호 문제를 너무 이제 당연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2008년 대통령님 퇴임하시고 나서부터 그 전부터 한경호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죠. 문제 제기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살아계실 때 그 홈페이지 안에서조차 사실 한경호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수의 목소리를 점하지 못했습니다. 네. 오히려 저처럼 한경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그 분열주의자로 좀 비판을 당했죠. 비판을 당하고 그런 저희는 꿈꿨었는데, 사실은 노무현과 문재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고, 사실은 완전하게 문재인의 패러다임, 문재인의 프레임으로 정치를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지체되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이전에 사실 우리가 최후의 지지자라는
노무현 대통령 2008년에 퇴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퇴임 당시에 소위 노빠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고립된 사람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로 남아있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고립감을 갖고 살았던 시간들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노무현 대통령을 알아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지지한다.